연일 아파트의 가격이 대폭락하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실제로 모든 지표들이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정말 이제는 아파트의 가격이 더욱더 크게 떨어질 수 있을지.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오늘은 이제 모두 하락, 진짜 폭락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든 부동산의 지표들이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을 유지했던 서초구와 용산구까지도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아파트의 가격이 진짜 폭락하는 거 아니냐, 부동산의 가격이 정말 많이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너무나 많이 올랐던 주택 가격들, 폭등했던 그런 가격들 때문에 아파트의 가격이 일부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너무나 많이 올랐고 일반인들이 사기에 너무 버거운 가격들이 됐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받는 것이 맞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들에 동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모든 지표들이 하락세로 전환된 만큼 많은 분들이 아파트의 가격이 하염없이 떨어지거나 폭락되는 거 아닌지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가격이 반등을 하건 대폭락을 하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앞의 일들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재테크 마인드를 정립해야 되는 시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들, 팩트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오늘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제 생각에는 진짜 폭락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폭락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 조정은 이루어지고 있는 국면이고, 이제 모든 지표들이 하락세로 전환된 만큼 단기적으로 가격이 아주 크게 상승하거나 반등될 수 있는 여지는 아주 작지만은 반등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추이를 보면은 서울과 전국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들이 모두 하락세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는 것이 서울의 주요 아파트들의 이제 변동률이거든요. 이거를 봤을 때 최근 자료를 보게 된다면 노원이나 도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항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아파트의 가격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외곽 지역, 그리고 이제 외곽 지역에 저평가됐던 지역들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많이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가격의 조정을 받았죠. 하지만은 굳건하게 서초와 용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을 받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서초까지도 미비합니다. 이 가격의 하락폭은 미비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동률의 지표가 하락세로 전환됐다는 것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울의 25개의 자치구 모두 하락세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나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점, 그리고 아파트의 가격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모두 하락세 전환에 무게를 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를 살펴보게 된다면 8월 지금 현재 이제 89건의 거래 건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년 전과 비교를 해 본다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거래 건수가 굉장히 정체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차트를 통해서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단기 조정, 어쩌면은 장기 조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온 것은 맞다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지표들이 지금 현재는 많이 하락세로 전환이 됐죠. 모두가 다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너무나 많이 부동산의 폭등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영상들을 통해서 많이 오른 가격들은 언젠가 조정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의 폭등으로 인한 많이 올랐던 가격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규제 강화가 이 전 정권에서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들이 강력하게 나왔었죠. 이러한 대책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부동산을 살려고 해도 취득세 중과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핵심적인 좋은 아파트의 물량들을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청약 같은 경우에도 내가 저 아파트를 청약하고 싶어도 거기에 당해 지역, 민간 공급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살아야지 청약을 할 수 있는 1순위 자격 요건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이면서 이제 청약을 통해서도 내 집 마련하기가 부동산을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규제 강화 중에 대출에 대한 강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대출의 강력한 강화로 인해 가지고 내 자금을 일부 활용하고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극소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좋은 입지의 아파트들을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도 지금 현재 주택을 살려고 하는 수요는 있지만은 한정적인 수요 또는 초과 수요는 있지만은 주택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하는 시점에서 금리 인상이 이제 지속적으로 빅스텝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씩 올라가면서 대출에 대한 금리 부담이 많이 느껴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측면을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들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것은 심리 위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이제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이 규제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금리 인상이 크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마 부동산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가 뭐 10%, 20% 이렇게 막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예견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있어요. 이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런 금리 인상은 부동산의 가격을 상승이나 하락시키는 일부 요인이 될 뿐이지 아주 큰 요인으로 바라보는 분들은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요인이 큰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심리의 요인이 더 크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 그런 대책이 나오지 못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더욱더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더욱더 위축되게 된다면 이 심리의 요인들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규제 완화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규제 강화로 인한 부동산의 가격들 많이 조정을 받고 심리 위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취득세의 중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그런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규제 완화로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심리 위축이 다시 전환되게 된다면 부동산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상황이 조금씩 호전될 수 있다고는 보여져요. 다만 현 정권에서는 이렇게 부동산의 대책을 내놨을 때 단기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반등될 수 있는 요인들을 지금 현재는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들이 반등되기를 원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조정의 국면들을 거쳐가고 난 후에 이런 규제 완화책들을 통해 가지고 일부 거래 활성화 정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올 하반기에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성수기의 여건을 지난 후에 거래를 본 후에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들을 살펴본 후에 정책 변수에 대한 완화책들이 나올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욱더 이제 봐야 될 지표들이 있는데요. 그걸 살펴보면은 미분양 가구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미분양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 물량들이 지금 해소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물론 입지가 좋진 않지만 미분양 물량들이 경기도권하고 서울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들은 핵심적인 지역의 아파트 물량들 청약 경쟁률은 수백 대 1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고가의 아파트들, 입지가 좋지 않는 물량들은 미분양 물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분양 추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된 그 발표를 했죠. 그런데 아쉽게도 8월 16일 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발표한 부동산 첫 번째 정책, 이번 정권에서 발표한 정책에는 2024년까지 이제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분당이나 일산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그로 인해서 큰 폭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1기 신도시의 인프라가 확충된 좋은 핵심적인 입지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많은 물량들을 공급해 줄 수 있다면 아파트의 가격이 더욱더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이 대폭락, 많이 폭락하기 위해서 50%, 40% 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경제적 위기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급 물량이 많아져야 돼요. 1기 신도시 물량들 같은 경우에 공급 물량 한 30만 호 정도가 됩니다. 약 30만 호의 물량들이 이제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많은 핵심적인 입지의 공급 물량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부동산의 가격이 더욱더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금 미루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빠르게 이제 이러한 그 계획들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 정부에서 이런 공급 대책들 270만 호를 낸다고 하지만은 270만 호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질 수 있는 물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 공급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대폭락 될 수 있을지는 한 번쯤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이런 분당이나 일산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많이 떨어진 것도 이제 심리적인 요인들 그리고 1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1기 신도시도 그렇게 긍정적인 요인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자료를 보시면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건설사들도 굉장히 위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IMF 같은 경우에 건설사들이 부도를 하면서 이제 부동산에 많은 영향을 줬죠. 이제 그때 당시 은행권하고 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났었는데 그런 상황이 다시 직면하게 된다면 경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경쟁 상황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회사들이 많이 부도가 나고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처하게 된다면 정말 예기치 못한 대폭락이 올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학습 효과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다시 한번 재현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까지도 떨어지고 미분양 물량들도 쌓이고 그리고 청약 경쟁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청약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면은 시도별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이제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에 100대 1이 넘었던 게 29대 1,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에 29대 1이었던 게 이제 8대 1, 그리고 전국 같은 경우에 20대 1에서 이제 10대 1, 뭐 반토막이 난 거죠.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분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전국의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가입자 수도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만큼 앞으로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리고 정부에 대한 그 완화책들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 이제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택의 공급도 많이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러한 계획들로 인해 가지고 공급이 될 수 있는 시기는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리고 관망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심리적으로 위축받는 사람들이 부동산의 물량들을 내놓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내놓는 시장 경쟁 상황에서 부동산의 가격들이 떨어지면서 더욱더 낮은 금매의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 물량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최저점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아마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러한 물량들이 거래가 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는 이제 완화책을 내놓게 될 겁니다. 그 완화책의 정도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완화책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의 건설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할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언제가 될 수 있을지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측해보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는 대폭락을 하기 위한 그런 전제 조건들은 만들어지지는 않았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모든 하락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의 가격이 좀 조정받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점들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양도세의 완화의 기간이 1년 동안 있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일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은 그 속에서도 이제 급금매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보시기에 좋은 시기지 않나. 그리고 경매에 대한 부분들, 경매의 낙찰 가율이라든가 낙찰률을 계속 한번 확인을 하면서 이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인 부동산의 경매 지수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좀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를 어떻게 대응하는 시장론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장기간 우상향한다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단기 파동들이 있을 건데 이 단기 파동에서는 지금 하향 국면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까지는 모두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표가 하락세로 이제 전환되지 않았어요. 서초와 용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모두 단기간에 단기 조정이라고는 저는 얘기를 안 했죠. 어쩌면은 반등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서초와 용산까지도 모두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향하는 속에서 단기 파동이 하락 국면을 지금 초입에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무조건 상승한다, 무조건 하락한다 그런 얘기를 절대로 믿으면 안 되고요. 이 단기와 상승하는 국면 속에서 내가 어떤 타이밍에 내 상황에 맞는 여건에 맞는 내 집을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재테크를 할 것인지를 한 번쯤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 대세 상승할 때 제가 내 집 마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너무나 좋은 얘기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약간 반등이 아닌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 댓글들을 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의 생각들을 존중합니다. 모든 선택은 본인들이 하면 돼요. 다만 이 단기 반등 속에서 여러분들이 막연히 그냥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긍정적인 희망을 갖기보다는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생각들을 한 번쯤 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들을 귀담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